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역대 최대인 5조 3천억 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장기 미집행된 도로를 만들거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197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제주시 영평동 한 도로. 도로계획만 확정된 채 4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이렇게 장기 미집행된 도로를 만들거나 공원 조성을 위해 제주도는 내년에 1,9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1,5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민선 오기 당시인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제주도는 장기 미집행된 도로와 공원 조성을 위해 5년간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도심 교통 소통과 교통량 분산, 또 이제 읍면동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81개 노선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하지만 지방채 발행 예산의 많은 부분이 도로 건설에 집중돼 있어 도로 건설에 엄청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도로라기보다는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 예산 편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아무래도 도시공원 쪽에 비용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계획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제주도는 내년에 도로 조성과 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3,5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은 도의회에 제출돼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청와대가 북한에 제주 감귤을 선물로 보내면서 제주도의 남북 교류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남북 교차 관광과 에너지 평화 사업 등 5+1 대북 협력 사업 외에 내년에 열리는 제주 포럼에 북측 인사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경제보다 문화예술과 스포츠 교류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 지질공원 총회에 북한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방문에 대비한 현장 점검에서 백록담에 헬기 착륙을 검토한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헬기 착륙장을 설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원 지사는 식생 복구와 탐사 등을 위해 백록담 분화구에 헬기가 착륙한 적이 있으며 실제 남북 정상의 헬기 이용 여부는 청와대와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6월부터 제주발 국내선 항공화물 운임을 인상했는데요. 본격적인 월동채소 출하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브로콜리 농사를 짓고 있는 현대진 씨. 신선도를 요구하는 채소다 보니 항공수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운임료가 올라 걱정이 큽니다. 물량이 많이 나갈수록 계속적으로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나갈수록. 항공 운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뭐 몇십 원 뛰는 것도 아니고 500원씩 뛰면 농민 그 항공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지. 대한항공이 지난 6월부터 제주발 항공화물 운임료를 킬로그램당 130원에서 180원으로 50원 인상하면서 항공수송에 의존하는 월동채소 재배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국내선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3곳. 항공화물로 나가는 농산물의 73%를 대한항공이 운송하다 보니 연간 추가 물류비로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4년간 운임을 동결해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인상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겨울철 채소는 절대적으로 항공화물에 의존하고 있어 농민들의 부담뿐 아니라 소비자 가격 인상도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제주산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에 밀려 1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운임비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항공을 빨리 하든가 아니면은 그 기존 그 항공 업체들을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상 물류비 지원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 편성에서 제외된 가운데
항공 물류비까지 인상되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산 양배추 하차 경매에 대한 농가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1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물류비 추가 부담 등 양배추 농가의 어려움을 전하고 1년간 잠정 유예하는 방안을 박원순 시장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하차 거래 경매 방식의 유예 조치를 확정해 나가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업무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슈 추적 순서입니다. 최근 도내 곳곳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이 같은 하수 역류가 제주 전역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서귀포시 법한동 중계펌프장 담장 틈으로 오염된 하수가 계속 새어나옵니다. 교외 마당으로도 쉴 새 없이 흘러들고 맨홀에서는 하수가 역류해 마을 안길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 중계펌프장 배관에서 7시간 넘게 하수가 역류하면서 100톤이 넘는 하수가 마을로 쏟아진 겁니다. 역류된 하수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은 교회며 비닐하우스 등 10여 곳. 이 하수구를 터지니까 왕분한 게 이치롭게 똥물이 영게 땅에 어디나 냄살 제약은 어떤 냄살 제거를 해줘서 할 거 아니. 제주도는 7시간 넘게 복구 작업을 벌여 문제가 생긴 배관을 교체했지만 오염된 하수가 마을 안까지 흘러들면서 긴급 방역까지 실시해야 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중계펌프장에서 색달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배관이 노후돼 배관 이음새에서 하수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투출 배관 쪽이 큰 압력을 받아서 그게 좀 뒤틀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수가 새어서 이제 유출되는. 사고가 난 이곳은 20년 전인 1998년 지은 곳입니다.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에서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게 올 들어서만 벌써 10번째인데요.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걸까요? 취재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도내 중계펌프장 시설 현황을 들여다봤습니다. 펌프장 228곳 가운데 70%인 158곳이 지은 지 10년이 넘었고 20년을 넘은 곳도 전체의 10%에 달해 설비들도 내구연한을 넘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비가 파손되거나 오작동이 생겨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입니다. 펌프장에 가스가 발생 부식이 빨리 돼요. 그 연결 부위들 있잖아요. 부속 쓰는 거 부속. 그런 경우에서는 좀 10년 정도 되고 그 이상 되고 나면 거기서 이제 누수가 될 수 있죠. 관리 인력도 문제입니다. 간이 펌프장과 중계 펌프장이 500개나 되지만 실제 점검 인력은 100명도 안 되다 보니 한 사람이 5곳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없고 기술직 공무원이 순환 근무를 하는 형편이라 지속적인 관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30여 명분을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또 일반 기간제 근무자를 배치해서 한 60명을 해서 거의 한 20여 원을 내년 투자를 해서. 하수 처리장뿐만 아니라 중계 펌프장들도 대부분 노후화되면서 하수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하수 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하수 처리장 포화에 따른 오수 유출을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귀포시 대정 하수 처리장에서 열린 하수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도민 소통 간담회에서 대정읍 이장협의회장단과 지역 어촌계장 등은 하수 처리 시설이 증설될 때까지 빚어질 오수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용역을 통해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지역본부는 감사원의 곽지 해수 풀장 변상금 무책 판정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주민 수건이나 윗선 지시라도
위법 부당함에서 과감히 배척할 줄 아는 적극 행정에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법령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공정률이 70%인 시설물을 도지사 지시로 제주시가 철거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전남의 한 복지관이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텃밭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노인들이 가장 익숙한 노동인 텃밭 가꾸기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또 생산된 농산물 모두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는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세가 넘은 어르신 40여 명이 고구마 캐기에 열심입니다. 전남 무안의 한 사회복지관에 텃밭 가꾸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89살 이용님 할머니. 손수 신고 가꾼 고구마를 캐는 오늘만큼은 힘이 섰습니다. 그래도 이 도랑 고르고 이런 것이 웃고 집에서는 꼴고 안 고도 뭐 마탕구도 웃제. 노인 텃밭 가꾸기 일자리는 일주일에 3차례 2~3시간씩 노동으로 한 달에 27만 원을 받습니다. 집에가 있으면 맨 늘어놓고 아프고 근데 이런 건 더 재밌어요. 텃밭 가꾸기로 수확된 농산물은 어려운 이웃과 시설 등에 모두 기부됩니다. 동네 해관마다 다 우리 선생이 동네 해관마다 한 박스씩 준 게 찬성했어. 농사일로 다져진 노인들의 강점을 활용한 이 사업은 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평생에 그 밭을 일구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일하신 데는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일자리 창출하는데 뭐 어려움 없이 펼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노동에 건강도 챙기고 이웃도 살피는 전남형 노인 텃밭 가꾸기 사업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대체로 맑겠고 중산간 지역에는 방모가 낀 곳이 있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 등산 계획 있으시다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모레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애월과 조천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제주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 오늘 아침 기온 12도 내외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11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산간 지역 오늘 아침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고요.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북풍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골프 홀인원 실손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는 혐의로 53살 김모 씨 등 6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5년 동안 골프 경기 중에 홀인원을 하면 장비 구매비와 축하 만찬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 2억 9천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제주시 일도동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에 항의하던 투숙객 A씨를 폭행하고 이후 A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다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5일 도내 14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실시됩니다. 수험생 7,500명은 시험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에서 수험생 차량 우선 통행이 실시되고 시험장을 경유하는 대중교통버스 노선이 임시로 대거 투입됩니다. 또 시험장 주변에 응급차량 경적과 확성기 사용이 금지되고 듣기 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운항을 축소하거나 이착륙 방향을 조정합니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의 절반이 4교시에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 8건 가운데 5건이 4교시 응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4교시 탐구 영역은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시험을 치르면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도교육청은 수험생들에게 응시 절차를 숙지할 것과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의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광어 양식장을 상대로 수산용과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과 미승인 유해물질의 불법 사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출하되는 양식 광어에서 항생제 잔류물질이 검출되면 과태료 500만 원과 30일 이내 출하 정지 처분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제주도는 양식장 3곳을 적발해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를 살인죄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고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 중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 실습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의 법 개정에 머무르고 교육청은 말단 교사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치는 등 사고를 책임지는 이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9일까지를 고 이민호 군의 사망 1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토론회와 추모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